자, 안녕하세요. 추세 추정 전문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시간에는요,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주요 이슈는 사실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어떤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지 아실 수 있겠지만은, 이슈가 제공이 되었을 때, 시장 반응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예상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장을 분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을 파악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분석을 해서 예상을 했을 때 결과가 예상대로 나온다면 좋겠지만 이 시장은 예상대로 움직여주지를 않죠. 악재가 사실로 드러났을 때는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또 호재가 차익 실현 빌미로 작용을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는 하는데요. 그 부분은 항상 이 결과 다음을 대응하고자 하는 투자 심리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도 꼭 아셔야 할 주간 이슈와 관심 사항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은 좋겠고요. 자, 유익한 내용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는데요. 자,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자, 내일이면은 3월 마지막 거래일이고 또 모레는 4월 첫 거래일이 되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지금의 이 땡땡 사태의 미국과 유럽 확산 가속화 및 국제금융시장의 진정 여부에 관심을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전 세계에서 이 확진자가 70만 명을 넘어서서 금주 증가 속도와 주요국 상황 악화 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이 금주에 이번 주에 20만 명 상회가 예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현재 약 한 14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자, 뉴욕에 이어서 서부 지역 악화가 될 소지, 그리고 유럽,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쪽에서 또 이제 10만 명을 상회하는지 이런 여부가 관심 사항이 되겠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유료방이나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는 1. 증가 확진자 수가 지금 5만 명을 넘어서 있는데 5만 명 이하 4만 명 수준 4만 명 이하로 좀 떨어져야 시장에서 좀 안정을 좀 찾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주 이 페드의 무제한 양적 완화와 미국의 2.2조 2천억 불 경기 부양책 통과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감이 쉽게 진정되지 않고 지난 주말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금주 향방에 또 관심, 그러니까 방향성 요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방향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의 3월 30일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요. 지난주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그 유로 안정화 기금, 이 기금 사용 등을 2주 동안 추가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진전 여부에 어떤 소식이 올라오는지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이 대통령이 3월 29일 이 15일간의 가이드라인, 거리두기, 개인 위생 4월 30일로 연장을 하고 금주 대책 논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언급이 되는지 이런 소식도 챙겨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23일이죠. 무제한 양적 완화 발표 이후에 이번 주 금주에 국채 3,450억 불 그리고 MBS 400억을 매입할 예정으로
돼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좀 지표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의 이제 3월 고용 지표 및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 사실 이 외에도 이제 글로벌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글로벌 제조업 PMI, 또 당장 주 초반에 이제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전망이 좋지 않아요, 사실. 4월 3일 날 3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증가, 요 부분이 10년 내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실업률도 큰 폭 증가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지난주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를 했었던 이 328만 명, 거의 뭐 역대 최대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 요 부분도 금주 추가로 늘어날지 관심. 그리고 또 JP모건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도 발표가 되는데요. 전월 47.2로 4개월 만에 급락을 했습니다. 근본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4일에 글로벌 종합 PMI 지수도 발표가 되고 해서 대체적으로 지금 경제 지표를 예상하고 전망하는 수치들은 굉장히 좋지 못해요. 그런데 이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의 시장 반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해소, 우려 완화를 위한 확진자 수 증가 추이,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맞물려서 시장 반응이 어느 쪽으로 향후의 개선, 이런 부분들 기대감의 반등세를 좀 이어줄지, 이런 부분들이 주요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 4월 산유국들의 생산 확대 재개, 요 부분 지금도 국제유가 선물 가격 보면 20.35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요 부분 제가 이제 40불 이하를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이런 영상을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 이제 4월이 코앞이잖아요. 생산 확대 재개. 실제로 사우디, 오페크 국가, 사우디를 비롯해서 산유국들이 생산 확대를 재개하는지, 그리고 러시아에서 4월부터 자율에 맡기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4월부터. 그럼 얘네들이 실제로 자율에 맡겼을 때 생산을 끌어올리는지 여부가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쉽사리 언급을 해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글로벌 은행권 주간 동향이에요. 이게 지난주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그 그래프가 되겠는데, 자, CDS 요 부분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준의 유동성 공급, CP 매입, 이런 부분들이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드렸죠. 자,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결국은 자금이 어떻게 돌아다니느냐, 그거에 관여된 문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실제로 연준이 23일서부터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한 이후에 얘네들이 진정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자, 이번 주에요. 이번 주. 자, 보시면 급격하게 다시 이렇게 내려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또 은행주들은 또 가격 반등이 이렇게 살짝살짝 전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해서 이게 지난주에 보여드린 거죠. 192, 평균 192까지 치솟았다.
전주 대비 70bp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40에서부터 19년 말 40에서부터 2월 말 38로 살짝 떨어졌지만 이후 폭증, 급증하는 부분이 금융자산,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을 급격하게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를 아주 세게 자극을 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부분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보시면 지난주 3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전주 대비 70이 증가를 했는데 다시 뚝 떨어졌어요.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한국 시중 4대 은행,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에 비해서도 굉장히 안정적이다, 견고하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드리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 금융주, 은행주, 뭐 금융지주라든지 반등이 관심을 갖고 또 보실 만한 수준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저금리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해서 제가 코스피 V자 반등 하나, 이런 영상도 지난주에 올려드렸었죠.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차트를 보면서 자, 이번 주 금주 대응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좀 글씨가 써져 있어요. 차트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무료 오픈 채팅방, 카톡방에 올려드린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갭상승 출발을 했지만 시초가가 고가가 되고 시가 1756.07, 고가 1759.05, 거의 뭐 시초가가 거의 고가가 되고서는 쭉 장중 내내 밀렸다가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마감을 시켜놨는데, 자, 밀려 내려올 당시에 빅스 지수는, 공포 지수는 올라가고 있었고 나스닥 지수 선물은 또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홀딩하는 과매도 신호 이후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을 언급해 드리면서 홀딩하는 기준도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자, 종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3월 24일 지난주 화요일에 종가 1609.97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자, 요 종가가 뭔가를 매수해서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면 홀딩하는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수요일의 시가가 되겠습니다. 1668.29. 금요일날 하락해서 밀려 내려오고는 있었지만 니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종지수 니가 1668포인트, 뭐 1660 정도 보시면 되겠죠. 여기를 이탈시키지 않으면 내가 보유, 홀딩하고 버텨볼게 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신규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제가 잘게 좀 나눠서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점을 좀 공략을 해볼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하락, 그리고 야간 선물지수 하락 마감 영향으로 갭 하락 출발을 했죠. 갭 하락 출발을 했지만 제가 유료방이나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는 자, 시초가 이하로 추가적인 하락,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시가를 지키면서 반등을 주는지 주목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장 시작 전에 드렸어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는 또 오전에 또 유료방 아카데미방에서 해드렸던 말씀을 캡처해서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 제가 장전 시황 그리고 주말에는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여승재 전문가가 하방으로 보고 있는지 또는 중립 내지는
또 상승, 반등을 보고 있는지 좀 참고해서 좀 파악해 가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 좀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 결국은, 지금은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은 불확실하다는 거죠. 경제 지표가 좋지 못하게 발표될 것은 당연하고요. 예상되는 부분으로 경제 지표 부진으로 인한 증시 하락보다는 얼마나 장기화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간 유동성 공급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는 심리,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성을 탐색하는 거, 물론 지금 빅스 지수가, 공포 지수가 53, 50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급등을 해 있는 상태인데, 저 상태에서는 나스닥 지수 나스닥 지수라든지 뭐 S&P 500 지수, 다우 지수, 또 한국 증시, 지수가 뭐 3%, 5% 움직이는 거는 뭐 보통이다.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폭은 있지만 그게 지금은 보통이다. 보통으로 보셔야 하겠고,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600포인트 선을 단기적인 지지라인으로 좀 설정을 해 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600포인트에서 1800포인트 변동폭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600에서 1800 사이를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이후에 제가 보고 있는 확진자 수 증가 추세,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 감소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또 1800을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장, 중, 또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요. 또 오픈 카톡방,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장전 시황 보시면서 도움 받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그 카톡방 링크가 있어요. 거기서 2727 참여 코드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는요. 오셔서 도움, 좋은 내용들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한 주간 힘내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